자, 맨유의 임시감독으로 랄프 랑닉이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온스데이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온스데이 독점으로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랄프 랑닉이 임시감독으로 합의가 됐다. 6개월의 임시감독, 추가적으로 2년 동안 디렉팅을 맡으면서 랄프 랑닉하고 합의가 됐다. 근데 이제 모스크바, 로코모티브 모스크바와의 승낙과 워크퍼밋만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첼시전에는 뛸 수 없답니다. 선임이 되더라도요. 사실 랄프 랑닉은 많이 거론돼요. 토트넘도 그렇고 뭐 미넨도 그렇고 어디 감독이 조금 물러나기만 하면 첼시도 그렇고 좀 거론되는데 감독으로 놓고 봤을 때 길게 맡았던 감독이 이제 슈투트가르트 때 몇 년, 그리고 중간중간 잘라서 선임 물러나고 재선임 됐던 라이프치히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라이프치히의 기조를 잡았다라는 감독입니다. 첼시의 인연으로 보자면 현재 티노 안조린이 가 있는 로코모티브 모스크바, 지금 거론했던 거기에 디렉터로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경영에 관련돼서 조금 좋다고 합니다. 감독은 사실 매니저 역할보다는 코치 역할이 좀 강하거든요. 일례로 투엘 감독은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내가 이것저것 고민할 게 많아서 힘들었는데 첼시에서는 깔끔하게 코치 관련된 업무만 해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이 코치 능력을 많이 발휘하는 감독들이 있어요. 근데 랄프 랑닉은 지금 제가 알기로 이 축구 관련돼서 매니저먼트 소속사를 준비할 정도로 팀을 만들고 디렉팅하는 데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라이프치히를 감독으로서 승격을 시키고 이제 승격 관련돼서 조금 축하를 하다가 미끄러져서 햄스트링이 당하거든요. 그때 이제 하세니트를 선임을 해서 또 이제 잘 나가고, 그때 이제 하세니트를 물러날 때는 자신이 또 감독을 했다가 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나겔스만을 선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다리 역할과 감독 선임 그리고 디렉팅 역할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독으로서도 좀 능력이 있는 게 이 감독이 맡았던 곳들이 조금 B클럽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라이프치히도 처음 올 때는 B클럽보다는 본인이 승격을 시킨 팀이니까. 자, 주요 기록들은 이런데요. 샬케 감독할 때는 클럽 역사상 최초의 챔피언스 리그 4강, 그리고 포칼컵을 우승시켰고요. 라이프치히하고 잘츠부르크를 디렉터와 감독으로 같이 맡았었거든요. 이제 15-16 시즌에 승격을 시키고 18-19 시즌에는 재선임돼서 챔스 진출을 시킵니다. 3위로서. 그리고 포칼컵을 준우승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디렉팅 능력으로는 하세니트라고 나겔스만을 영입시키고 투엘을 선임하려고 시도도 했기 때문에 이런 디렉팅 면에서나 감독 면에서나 되게 좋은 감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본인이 언급한 건데요. 맨유가 조금 최근에 퍼거슨 경 이후로 잘 안 돼가는 이유는 이적 시장을 잘못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우드워드나 이런 보드진을 보면 이 구단의 금액을 따오거나 이런 거는 능력이 있지만 축구 디렉팅에는 실패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랄프 랑닉이 맡는다면 이 부분에선 큰 개혁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장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럼 이제 감독으로서 전술적인 역량을 보자면 감독을 내려놓은 지는 좀 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때를 보자면 라이프치히 때는 4-3-3을 쓰기도 하지만 다이아몬드 4-2-2-2를 쓰기도 하고 뭐 4-2-4를 쓰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병행하는 감독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 트렌드에서 세 가지를 뽑자면 강한 압박, 활동량, 조직력이잖아요. 그거를 전술적인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대 트렌드에 좀 잘 맞는 감독입니다. 풀백들이 좀 전진하고 공격적으로 올라가주면서 높은 위치에서 볼 탈취를 하고, 볼 탈취를 하면은 이렇게 점유율을 유지한다기보다는 좀 빠르게 효율적으로 빠바방 치고 나가서 득점하는 걸 좀 좋아하고, 그러니까 라이프치히의 나겔스만 그리고 하세니틀 전에 기조를 잡았다는 느낌이 이런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솔샤르 체제에선 잘 안 쓰이거나 부진했던 산초, 반더비크, 카바니 등이 요 활동량, 공격력, 조직력, 강한 압박에서 좀 많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거기다가 랄프 랑닉이 그동안 성적을 잘 보여줬다면 현재 맨유의 스쿼드는 그가 맡아왔던 클럽 중에 최상위 스쿼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적이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클럽입니다. 많은 의견 중에 하나가 맨유의 이 정도 성적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랄프 랑닉이 오면 성적을 바로 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한 점은 뭐냐면 일단 B클럽 경험이 너무 전무합니다. 샬케, 슈투트가르트, 라이프치히 좋다고 할 수 있고 명문을 거쳐오시긴 했지만 당장 샬케의 성적을 보면 랄프 랑닉이 올려놓은 챔피언스 4강이 최초의 성적이고요. 라이프치히도 분데스리가 최초의 성격을 랄프 랑닉이 했듯이 그가 이룬 업적이 최대라면 그전에는 B클럽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맨유만 놓고 봐도 4강을 얼마나 밥 먹듯이 갔던 클럽입니까? 그리고 라이프치히는 지금 성적이 좋지만 당시에 랄프 랑닉이 이끌었을 때는 성적이 그렇게 좋았던 클럽은 아니고, 맨유는 조금 사정이 다르죠. 유럽 내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다 할 수 있는 메가 클럽이고요.
이전 성적들이 좀 좋았잖아요. 퍼거슨 감독 때나 이럴 때. 그렇다 보니까 규모나 이전 성적들을 고려했을 때 팬들의 기대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성적이 좋지 않아도 문매를 맞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까지 랄프 랑닉이 이끌어왔던 클럽들처럼 랄프 랑닉의 디렉팅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클럽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글쎄요. 당장 첼시에 랄프 랑닉이 와서 마리나 그라노브스카이아를 밀어내고 내 기조대로 해보겠다. 다 나와라. 이렇게 첼시를 이끌어가겠다. 그럼 잡음이 안 나올까요? 빅클럽은 이런 데서 잡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지 않을까. 그리고 메이저 우승이라고 해봐야 11시즌에 살케를 이끌고 포칼컵을 우승한 게 다거든요. 물론 중하위권을 이끌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 빅클럽의 빅스타들을 좀 설득하려면 트로피를 많이 수집한 감독일수록 좋거든요. 단기 감독이라고 해도 처진 성적을 좀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챔스까지 나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할지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모스크바의 입장인데요. 실제로 온스테인이 언급한 대로 모스크바의 승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디렉터가 이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에메날로도 그렇고 이적을 하기는 해요. 시즌 중에도. 그러나 감독처럼 당장 위험한 자리가 아니라도 2011년에 3년 계약을 끊었기 때문에 아직 계약 기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실제 모스크바는 어린 선수 위주로 이 구단을 짜가자고 하는 랑닉의 플랜에 맞춰서 안조린 등을 영입을 했어요. 안조린만 놓고 보자면 임대 후의 이적이라는 것도 있지만 영구 결번이었던 10번을 부시고 10번을 안조린에게 줬거든요. 이 얘기는 랑닉이 원하는 대로 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모스크바가 놓아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걸림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랑닉보다는 맨유의 입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맨유가 얼마나 이 랑닉을 지지해 줄 수 있는가. 랑닉이 움직이는 대로. 그러니까 디렉터로 본다 그러면 마리나처럼 밀어줄 수 있는가. 마리나는 거의 로만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보드진을 이끄는 위치에 있거든요. 이 회장은 브루스벅이지만 이 마리나가 진두지휘하는 느낌인데 우드워드가 있는 와중에 우드워드가 나중에 떠나더라도 랑닉 중심으로 이 맨유를 이끌게 해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랄프 랑닉이 맨유로 온다라는, 맨유 임시감독으로 온다라는 이야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랄프 랑닉